나 한국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수의 감동 튜브에입니다. 독일의 한 아름다운 아나운서 엘레나는 한국 방문 후에 깊은 향수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엘레나라고 해요. 제 직업은 아나운서예요. 얼마 전에 취재하러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이 나보고 미쳤냐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서 답답했어요. 아마도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독일의 작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방송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에피소드의 리포터로 선정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한류가 큰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러한 한류 열풍에 흥미를 느꼈고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또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서울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IT 기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지 취재하고 싶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방송국을 위한 리포트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여행은 저에게 직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풍부한 경험을 선사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독일에서 살기 힘들었어요.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고 이민을 가고 싶었어요. 취재하느라 한 달간 다녀온 한국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도대체 아무도 없는 한국이 뭐가 그리 좋은 거냐고 했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그리운 거야? 친구들이 물었어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야. 그곳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편리함이 나를 매료시켰어.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제가 처음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의 첫 인상인 공항에서부터였어요. 인천국제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성은 독일의 어떤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검색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빠른 처리 속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보안 검사를 유지하며 여행 계획에 안전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자동 체크인 기계와 수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은 출발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반갑게 웃으며 친절하게 맞아주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았어요. 반면 독일은 이러한 최신 기술의 도입이 느린 편이라서 이런 점이 제일 먼저 비교가 되었어요. 독일 공항들 역시 보안 검사에 철저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도착해서 저는 한국 방송국 기자로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막상 저는 서울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막막했어요. 공항을 헤매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걸어서 당황했지만 웃으며 친절하게 물어봐 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한국 공항은 처음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은 저를 공항 인포메이션이 있는 곳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인포메이션에다 서울역을 가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역시 공항 직원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서울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안내를 받고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시스템이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시간대로 정시에 운행되었어요. 역마다 안내가 친절해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도착 시간이 한국만큼 정확하지 않아 자주 지연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독일에 돌아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했어요. 약속에 늦을까봐 늘 불안했지요. 자꾸만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독일의 안 좋은 점만 생각이 났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한국 방송국 기자 친구를 만나서 카페로 갔어요.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꺼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카페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다니 심지어 무료로 충전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공공장소, 카페,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SNS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점이에요. 특히 데이터 로밍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기자 친구가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도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고 그냥 화장실을 다녀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이나 가방만 테이블 위에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건드리지도 않지요? 독일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아요. 주로 관광지, 대중교통, 쇼핑몰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해요. 독일은 많은 부분에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특히 대도시나 관광 명소에서 소매치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리넨의 마리엔플라츠 펠른 대성당과 같은 유명 관광지 주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하러 가면 가방을 앞으로 하고 꼭 붙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의 금연 정책도 인상 깊었어요. 공공장소와 식당에서의 금연은 공기를 맑게 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한다는 점이 훌륭했어요. 저는 특히 카페에 금연실이 따로 있는 것이 좋았어요. 깨끗한 공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금연 구역의 차이도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길모퉁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독일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대부분의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곤 해요. 흡연자들은 종종 길거리 공원 야외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흡연에 대한 규제는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공기질이 한국만큼 깨끗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카페나 식당에서는 항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흡연자 옆에 앉기 일쑤여서 불편했어요. 안전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놀라웠어요. 밤늦게 거리를 홀로 걸어다니는 것은 독일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길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한국은 범죄 지수도 낮은 나라였어요.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빈도도 한국보다 독일이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여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밤이 위험하지 않다 보니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식당들이 매우 많아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대부분의 상점이나 카페는 일찍 문을 닫아서 더 무섭고 불편하고 이런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져요.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어요. 늘 침대 생활을 해왔던 저는 방에 침대가 없어서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한옥의 방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룻밤을 자고 난 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에 매력에 빠져버렸지요. 겨울에 따뜻한 바닥은 제가 경험한 어떤 난방 방식보다 우수했어요. 어떻게 바닥을 따뜻하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전체 방을 포근하게 만들어 독일의 히터와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히터 난방 방식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지 못해 겨울철에는 발이 항상 차갑게 꽁꽁 얼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온돌처럼 바닥 전체가 따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독일로 돌아와서야 깨달았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왜 독일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너무 큰 인상을 남겼어요. 길을 물을 때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곤 했어요. 또한 한국의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제가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중 특히 한국 친구의 어머니가 해주신 비빔밥을 먹은 순간을 자주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일정이 촉박해서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어요. 그런 저를 보고 제 친구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집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밥이 뭐지? 저는 집밥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친구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친구 어머니는 제가 온다고 불고기, 비빔밥 등 많은 음식을 해주셨어요. 푸짐한 상차림에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고 비빔밥도 간장 양념으로 따로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타지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면서 밥 먹는 내내 부족한 건 없는지 이것저것 더 먹으라고 하시면서 반찬을 숟가락에 놓아주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따스한 손길로 챙겨주는 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집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함과 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웠던 저는 친구 어머니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동안 취재하느라 밥도 못 챙겨 먹어서 늘 배가 고팠는데 그날 하루는 너무 잘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찼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맛과 그 순간의 정을 다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비빔밥이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저희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한국 친구의 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비빔밥에는 가족의 소중함,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독일의 집에서 비슷한 맛을 재현해보려 노력했지만 어딘가 항상 뭔가가 부족했어요. 한국의 신선한 재료뿐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어준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맛은 그 어떤 레시피로도 완벽히 따라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한국 식당을 몇 군데 방문해 보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맛과 분위기를 완전히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러한 그리움은 제가 한국 문화와 음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했어요.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때의 맛과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경험은 제게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 문화와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희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국경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곳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제가 왜 향수병에 걸렸는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한국에 자기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소중한 곳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희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담은 기획은 성공적이었어요. 독일의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아나운서의 여행 리포트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문화와 나라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교량이 되었어요. 저는 언젠가는 다시 꼭 한국으로 갈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독일의 미녀 아나운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으로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독일에서 엘레나가 한국에 오게 되면 관광할 곳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